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뼈대를 만들어줄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폐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하다 보면 꼭 높게 낙찰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잘 보다 보면요, 입찰 경쟁률이 낮으니까 좀 싸게 낙찰을 받고, 그리고 아파트만큼 또 잘 팔면서 시세 차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도 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경매 물건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2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낙찰된 따끈따끈한 경매 물건인데요. 어떻게 시세 차익이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기흥구에 있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지산입니다. 저희 경매 물건은 바로 이렇게 높게 있는 이 지산 안에서도 타워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29층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지산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죠. 근데 지산이 멋지게 생겼더라도 또 입지가 안 좋으면 또 안 줄 수가 있는데요. 코너에 있는 호실이라서 또 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코너에 있는 호실은요, 창이 양쪽으로 있다고 해서 양창 호실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창이 두 개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요게 서비스 면적이 또 한 10몇 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지금 62평인데요. 서비스 면적이 한 13에서 14평 정도로 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호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비스 면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 문제 없죠. 제3의 채권 없죠. 그 다음에 임차인 없죠. 권리 분석은 끝입니다. 권리 분석 문제 없습니다.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지산이 보기에 이뻐도 입지가 좋지 않으면 그 지산은 가치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있는 지산이라서 조금 입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광교에 붙어 있는 대형 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 호실들은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렇게 광교호수가 멋지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물건이 있는 쪽 지산은요, 이 수원 시내 그리고 영흥 수목원 쪽에 이런 공원, 이런 수원 시내가 아주 멀리 다 보일 겁니다. 경치가 아주 좋겠죠. 입지도 좋고, 그리고 버스 주행장이 있는데요, 5006번, 5007번은 강남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는 또 교통버스라는 점, 그리고 광교 중앙역에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또 올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산은 경기도에서 거의 탑티어 지산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경매 물건, 62평짜리 경매 물건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좀 면적에 대한 희소성인데요. 지산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62.52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근처에 60평대 지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근처에 지산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지산들은 다 면적이 작은 지산들이라서 너무나 이렇게 공급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 60평대 면적은 이 주변에서 이 지산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희소성 있는 지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전화임장을 무려 3군데나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시세나 입지나 공실률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공실은 거의 없답니다. 예, 이렇게 한 800세대 되는 이 동이 안에서도 공실은 하나 정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 매물도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800세대 이상의 동인데요. 컴플렉스, 여기를 타워동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컴플렉스 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아마 1000세대가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세대 중에 매매 물건은 4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매 물건이 있는 이 타워동에서는요,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지산은요, 몇십 개, 몇백 개가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밑에 있는 여기는 작은 지산인데도 불구하고 예, 매물이 20개가 나와 있죠. 예. 하지만 저희 쪽 이 IT밸리라는 지산은 방금 본 지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지산인데도 이 동에서 하나의 매물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평수인데 현재 9억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은 현재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러니까
11억 7천이면 충분히 팔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요, 매매 실수요나 투자자가 거의 안 붙는데요. 여기 IT밸리 타워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의학이나 전자와 같은 법인 회사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나가고 매물이 나오면 나가고 이런 현재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11억 7천에 팔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11억 7천에 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아 오면 11억 7천에 또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산을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있게 매도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던 거는 저도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산이라고 모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1, 2등 탑티어 지산들은 아파트와 비슷하게 잘 팔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거래도 한번 볼까요? 자, 실거래는 산업부동산이라는 어플로 들어가면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 실거래를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가서 흥덕 IT밸리를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신기하게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억까지 갔었죠. 22년 말에. 그러다가 11억을 찍었다가 최근에는 11억 7천, 11억 8천 그리고 앞전에 또 11억 7천 계약이 있었고 다음 주에 또 11억 7천 그래서 11억 7천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충분히 팔리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바로 2달 만에 팔리냐? 또 그건 아니래요. 이 IT밸리 타워동을 찾는 수요들은 법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매수하는데 또 결정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죠. 확실하게 매도만 되고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11억 7천이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전화조사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조사를 제가 좀 해보았는데요. 이런 지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미납관리비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자리를 비운 것으로도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현재 미납관리비가 4,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관리비를 다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전 판례에 의하면 공용 관리비의 3년치를 낙찰자는 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는 약 2,500만 원 정도의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이 내부를 아는 또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물어보니까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내게 된다면 기본 인테리어 수준일 것이고, 아마 매매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 인테리어를 더 좋아할 것 같다. 왜냐하면 들어온 업체가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낙찰 받으신 분은 무려 8억 7천대에 받았습니다. 아까 팔리는 금액을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1억 7천입니다. 팔리는 금액에 3억을 낮게 낙찰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3명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입찰 경쟁률이 낮다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 어렵고 풀기 어렵고 리스크가 높은 물건이냐? 안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방금 보셨잖아요. 잘 팔리고 깔끔하고 너무나 좋은 지산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낮게 싸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단기 매도로 수익화한다면 과연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입찰가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그 다음에 낙찰가. 자, 대출은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우량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간다면 85에서 90% 정도로 대출이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90으로 대출 금액을 넣어봤고,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4.6%, 법무비용 넣어봤고, 중도상환수수료 넣어봤고, 단타니까요. 네, 대출 이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인데, 이제 실제 잔금하기 전부터 명도를 할 거기 때문에 5개월을 잡아보았고요. 중개수수료 넣고,
미납관리비는 공용 3년치 2,500만원 넣었고요. 명도비는 따로 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짐을 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들지 않을까라고 이건 추측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매도가는 11억 7천으로 했을 때 입찰가 산정을 해보면 이분의 실투자금은 1억 9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실투자금 1억 9천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하였을 시 바로 양도 차익은 1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100%의 수익률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오늘의 낙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단기 투자를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 아파트라든지 수도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 투자로 정말 매도도 잘 되는 물건인데 수익도 크게 하고 싶어. 그렇다면 아파트도 괜찮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 잘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 요새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잘못 경매 물건 낙찰을 받으면 아주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건실한 물건, 괜찮은 상업용 물건인데 또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입찰 경쟁률이 낮은 물건들이 꼭 몇 개씩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can do it. Nice.